더 이상 또 깔 것이 있나요? 껄껄껄껄껄껄. 네, 안녕하십니까. 모델3 퍼포오너 노이비입니다.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한 달 후에 모델3 퍼포먼스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저의 모델3 퍼포먼스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테슬라, 바로 모델 X. 새해에는 모델 X 오너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사실 꽤나 긴 서사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얼마 전 제가 아주 까일 각오로 만든 영상, 이제는 테슬라가 업계 표준입니다, 애플처럼,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게도 역으로 많은 공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엄청 욕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영상 치고는 조회수도 많았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이 정도 영상은 그래도 더 많은 뷰가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봐주시고 주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시켜. 근데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바꾸고 있는 게 과연 애플, 웨이모 같은 거시적인 분야뿐인가? 어쩌면 우리와 가까운 시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있죠? 이 시장 또 테슬라가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자동차 시장은 거의 패키지라고 할 정도로 차가 딱 출고를 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거의 상생관계 아닌가요? 상생관계?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완벽한 차가 나올수록 애프터마켓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차가 갈수록 완벽하게 나오잖아. 옛날보다 차가 안 좋아지나? 차는 갈수록 완벽해집니다. 물론 부분적인 태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여튼 애프터마켓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완벽한 차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애프터마켓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없는 테슬라는 늘 뭔가 부족한 차라는 타겟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꾸준히 얘기했죠. 테슬라는 까도 쿨해요. 포르쉐 까잖아요.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파괴하는 생태계 시리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시작 첫 번째는 바로 애프터마켓 중 하나, 오디오 커스텀 시장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파괴하는 생태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디오 커스텀 시장이다 라는 게 저의 분석인데요. 사실 늘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그러하듯이 모든 기술은 자신들이 만들지 않죠. 특히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장기업이 그런 곳이에요. 전장기업들이 대신 만들어줍니다. 보스, 포칼, 하만,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오디오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에 직접 자신들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그쵸? 혹은 애프터마켓에 자신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포칼, 자동차 오디오 개선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요, 맨날 포칼로 갈아 끼우잖아요. 스피커 유닛, 알가리 다 들었죠. 알가리, 다마가리라고도 하고 알가리라고도 하고, 그쵸? 알가리 하면 포칼이죠. 포칼로 갈아야 잘 갈았다 그래. 아마 다들 이 포칼로 알가리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차량에 있는 스피커는 개당 1,000원짜리다. 네, 1,000원짜리다.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테슬라 오너들은 좀 지긋지긋하죠. 1,000원짜리 스피커 유닛 1,000원 주고 살 수 있나? 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들이 테슬라도 좀 지긋지긋했나 봐요. 그래서일까요? 테슬라는 이러한 오디오 커스텀 필수론자들에게 보란듯이 모델 3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데요. 모델 3는 오디오 위버 기반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테슬라는 DSP 컨셉이라고 하는 사운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와 협업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운드 플랫폼이 바로 오디오 위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오디오 위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번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플랫폼이 바로 오디오 위버입니다. DSP 컨셉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사실 이 회사는 플랫폼 회사고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스피커가 있다고 좋은 음향이 나올까요? 스피커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음향이 나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스피커를 배치하고 음향의 값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테슬라는 굳이 DSP 컨셉이라고 하는 플랫폼 회사를 거쳐서 테슬라 모델 3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구축한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요, 테슬라는 굳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요, 이제 DSP 컨셉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거쳐서 사운드 값을 세팅을 합니다. 사운드 값을 세팅을 해요. BMW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자동차 회사가 스피커 값을 세팅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해. 그래서 DSP 컨셉과 같은 회사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좋아. 제가 그렇다니까요. 테슬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DSP 컨셉의 오디오 위버 플랫폼을 사용한 사운드값 시스템은 굉장히 널리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자동차에 적절한 스피커도 이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럼 스피커는 무엇일까요?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간 스피커는 무엇이냐? 오늘 스피커 얘기는 길게 안 할 건데요. 들어보세요. 스피커는 뱅앤올룹슨의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시장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스피커 그리고 최고의 앰프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3는 무려, 놀라지 마세요, 자, 오디오 위버를 통해서, DSP 컨셉의 오디오 위버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14개의 스피커, 서브우퍼 1개, 앰프 2개를 장착한 자동차. 그들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시네마 온 휠스, 뭐예요? 바퀴 달린 영화관이 된 거예요. 실제로 모델 3의 사운드는 극도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디오 커스텀 필수론자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실망이 크다라고 하셨지만요, 근데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오디오 커스텀 능력자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연 DSP 컨셉보다도 더 세팅을 잘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디오 커스텀, 네, 오디오 커스텀 능력자들이 DSP 컨셉보다 세팅을 잘할까요? 자, 볼까요? 참고로 이 DSP 컨셉의 오디오 위버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동차 회사는요, 단연 테슬라고요, 그 외에도 포르쉐, 다임러, BMW, EH는 뭐야? 내가 뭘 쓴 거지? EH가? 도구나. 이미 오디오 위버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DSP 됐습니다. 자,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DSP 컨셉도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근데 아직도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 전기차가 너무 조용해. 전기차가 원래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또 하나 뭐예요? 전기차는 기존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추가가 돼요. 바로 고주파의 엔진 소리 같은 거죠. 또는 엔진 소리가 아니라 모터 소리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리는 한 번 귀에 거슬리면 계속 탑승자를 괴롭힙니다. 한 번 꽂히면 들리잖아요. 여러분 왜 밤에 잘 때 시계 소리, 요즘에는 무서운 많이 쓰지만 그 시계 소리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잠 안 오잖아.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행 중에 들리는 다른 소음에는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DSP 컨셉도 해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난제였을 겁니다. 오디오 위버를 사용해도 기존의 오디오 위버를 사용하는 것은 전기차는 아니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도 당연히 같은 고민을 했겠죠. 최근에 이중 유리를 쓴다든지 이중 접합 유리, 근데 사실 별로 안 조용했대잖아요. 소음은 계속 들린대잖아. 그거 어떡하지? 근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의외의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보스입니다. 자, 여러분, 전장기업으로서 보스에 대해서 잠시만 알아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동차 오디오 전장기업과 보스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포칼, 하만, 삼성의 하만 같은 그런 거죠. 자, 보세요. 보스는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는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보스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 자신의 제품들을 공급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따로 빼돌려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보스 다마를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요즘에 다 빼돌릴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스 자동차 스피커를 딱 검색했을 때 보통 나오는 스피커는 BOSS라는 짝퉁이에요. 짝퉁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보스가 나타나는 거지. 아니면 BOSE, 보스인데 순정 스피커가 들어간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 유닛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 보스 스피커는 아반떼도 들어가요. 그 아반떼 스피커 파는 거지.
살 수 있잖아, 아반떼 스피커. 그쵸? 현대에서 팔아요, 부품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건 있지. 자,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 보스는 이만큼 자신들이 사운드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회사예요. 자신들의 스피커 다마를 팔고 그러지 않아. 자동차용으로. 누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 다 낫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스피커 시장에서 포칼하고는 방향이 완전 대척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포칼은 막 팔잖아, 다마를. 그쵸? 네. 그래서 보스는 항상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할 때 은근히 대놓고 간에, 아니면 마무리, 은근하던 간에 대놓고던 간에 마무리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기술 멋지지? 이 기술을 쓸 파트너를 구해. 이런 느낌으로 끝나요. At Bose Automotive, we're helping car makers around the world harness the power. 아시겠어요? 진정한 사운드 덕후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보스는 상장도 안 했을걸? 근데 좀 다른 거예요, 성향이. 아시겠죠? 그리고 나온 영상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바로 보스 콰이어트 컴포트 로드 노이즈 컨트롤 이하 RNC입니다. 이 기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자, 보스 콰이어트 컴포트 로드 노이즈 컨트롤, 그죠? 콰이어트 컴포트, 조용하고 편안하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그렇죠? 길에 있는 소음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이즈 캔슬링과 비슷합니다. 그럼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 많이 아시죠? 이어폰에 쓰는 거. 그 원리는 뭘까요? 이 사진 하나로 끝낼 수 있는데요. 소리라는 것은 파동이죠. 노이즈 역시 당연히 파동이죠. 여기에 안티 노이즈 파동을 쓰면 결과적으로 노이즈 파동이 서로 간섭해서 줄어들어요. 바로 노이즈도 감소되죠. 이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술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에는 당연히 마이크가 들어가고, 그 마이크가 주변의 소음을 감시해서 이에 맞는 반대 파동을 쏴주는 겁니다. 반대 파동을 쏴주면 어떻게 돼요? 화이트 노이즈가 돼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이제 상쇄가 되지. 하지만 자동차는 이것이 매우 굉장히 복잡합니다. 노이즈가 나오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엔진일 수도 있고요, 모터일 수도 있어요, 타이어 마찰음일 수도 있죠, 쇼겁소바의 탄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스프링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노이즈를 캐치하고 이에 대해서 안티 노이즈를 쏘는 이 기술이 바로 보스의 로드 노이즈 컨트롤, 즉 RNC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가 RNC 기술을 갖고 자동차 업계에 러브콜을 날린 지가 공식적으로 어언 1년 반이 넘었어요. 어언 1년 반. 그리고 DSP 컨셉이 그 러브콜을 받은 거예요. 보스, 컴온! 이제 DSP 컨셉은 자신들의 사운드 플랫폼 오디오 위버에서 이 보스의 RN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행 중에도 소음이 없는 전기차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제 자동차 문짝을 뜯어가지고 방음제를 채워넣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근데 노이비가 계속 말했잖아요. 필수 아니라니까? 필수가 아니라고. 왜 필수인 척을 해? 그게 문제야. 패키지화돼서 필수인 척하고 필수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차를 타보기도 전에 테슬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 하면서 그냥 그걸 껴. 한 번도 자기는 듣지 못했어, 그 소음을. 왜? 타자마자 꼈으니까. 비교 대상도 없네? 비교가 안 되면 뭐해? 비교가 안 되면 어떡해? 비교가 안 되면 그냥 타는 거지 뭐. 참 이상해.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니까 여러분, 자 봅시다. 이봐 노이비, 이거 테슬라만 하는 거 아니잖아. 오디오 위버를 통해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들, 그러니까 포르쉐, 다임러, BMW, 심지어 스바루 다 이거 적용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DSP 컨셉이 보스랑 협의해서 하게 된 이 신기술 RNC에 왜 테슬라 숟가락을 얹어? 이거 앞으로 모든 자동차들, 즉 오디오 위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사들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들어보세요. 첫째, RNC는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에요.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DSP 컨셉과 보스와의 협의로 오디오 위버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잘 들어보세요, 보스 콰이어트 컴포트 로드 노이즈 컨트롤, 즉 RNC를 배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포. 그럼 누가 가장 유리하죠? 다음 중 OTA로 소프트웨어 배포에 가장 유리한 것은
1번 포르쉐, 2번 벤츠, 3번 BMW, 4번 테슬라. 답은 안 알려줌. 자, 하나 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기존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마이크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원리는 같은데요. 이 RNC라는 것은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마이크를 다루는 방법만 쓰는 건 아니에요. 차량에는 이미 차체의 중심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과 연동하는 겁니다. 별도의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배포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테슬라는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바로 오디오 커스텀. 감사합니다. 이상 현재까지 모델 3 퍼포 오너 노입이었습니다. 끝. 재밌어. 구독시켜.